198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 깊은 숲속 작은 마을, 조용하고 외부와 단절된 장소. 캐디, 그곳의 한 오두막에서 한 가족의 삶이 하룻밤 사이 무너집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집 안에는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은 결박된 채 살해되어 있었고 한 명은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같은 집 안에 있던 아이 3명이 그 밤 동안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디는 지도 위에서도 쉽게 지나칠 만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시에라 네바다. 산맥 깊숙한 곳, 숲과 철도로 둘러싸인 고립된 철도 마을입니다. 외부와 연결되는 길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캐디 리조트가 있었고 그 안에 28번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달랐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가까웠습니다. 뒤는 숲이고 앞에는 철로가 있습니다. 낮에는 조용했고 밤이 되면 완전히 고립됩니다. 이곳에 수 샤프와 5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부에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이웃과 어울리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다른 집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고서는 쉽게 찾아오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날 밤, 이 고립된 공간 안에서 누군가는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언가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4월 11일,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야구 트라이아웃에 참가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이어지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어디에도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각자 집으로 돌아왔고 일상적인 밤이 시작됩니다. 집 안에는 익숙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TV 소리, 아이들의 대화, 작은 움직임들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몇 가지 선택이 이후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14살. 쉴라는 이웃집에서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평범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유일한 외부 시선을 남기게 됩니다. 밤 9시 반쯤 막내 티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 앞에서 시간을 묻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장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집안의 시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이 시작됐는지, 어디에서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평범했던 하루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됩니다. 다음 날 아침, 쉴라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익숙한 길, 그리고 익숙한 문.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집 안이 지나치게 조용합니다. 사람이 있는 공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움직임도 없고 기척도 없습니다. 쉴라는 천천히 거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걸음을 멈춥니다. 바닥에는 3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수 샤프, 아들 존,
그리고 친구 다나.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누군가 이 공간에서 시간을 들여 움직였습니다. 그런데도 집안은 조용합니다. 비명도 저항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방에는 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집,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티나는 없습니다. 이 집에는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현장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리된 흔적과 통제된 움직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칼과 망치가 사용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의 도구였습니다. 공격 방식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된 행동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결박되어 있었고 입까지 막혀 있었습니다. 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건 짧은 범행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웃들은 거의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건 단 한 번의 짧은 소리뿐입니다. 그리고 강제 침입 흔적이 없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공간은 크게 어지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외부 침입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있던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왜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왜 세 명은 결박된 상태였을까요? 왜 저항의 흔적이 거의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같은 집안의 아이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까요? 이건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건 통제된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그 공간을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폭력이 아니라 정적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밤. 그 침묵이 이 사건을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티나는 그날 밤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이동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방기관은 철수했고 사건은 지역으로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숲에서 유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짧게 말합니다. 발견된 건 티나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깁니다. 잠시 아무 말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말은 확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행동입니다. 이 사건에는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이웃이었고 이 집과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마을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설명되지 않는 문장이 하나 발견됩니다. 나는 그 대가를 치렀다. 네 사람의 목숨으로. 하지만 이 말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연결되지 않았고 증언은 무시되었습니다. 중요한 흐름은 어디에서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한 집 안에서 세 사람이 살해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사라졌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던 아이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용의자는 존재했고 증거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해결 사건이 아닙니다.
분명 무언가 있었지만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집 안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던 누군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